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가 또 연기됐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환자단체의 요구로 지난 2015년 처음 법안이 제출된 이후에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원안대로 수술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법안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지 또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환자단체가 왜 이 법안의 제정을 요구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수술실에 그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의 그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한 영상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현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주로 이제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재판이나 수사 같은 데도 환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왜 이 법안이 이제 제기됐냐면 네. 그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의식을 잃게 되잖아요. 네. 그때 직도의사를 몰래 바꿔치기 하는 보통 이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하는 유령수술이 계속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이제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은 대리수술 그리고 네. 마취된 이제 환자에 대해서 성범죄 그리고 의료사고 같은 경우 이제 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 방송에 보도되면서 이제 수술 CCTV법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예를 든 유령 수술, 대리 수술, 그다음에 성추행 문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6년째 법안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현재 3개가 발의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관문인 그 보건복지원의 법안 소위가 이번에가 3번째거든요. 네. 3번째까지 보통 논의가 되면 보통 결론이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이번에도 5월에 공청회 제치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장기 표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왜 지금 처리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죠. 그리고 그 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 이게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19대 국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심의라도 되지만 19대, 20대 국회는 한 번도 심의도 안 되고 법안이 폐기됐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쟁점 내용이 수술실 CCTV 설치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위치입니다, 위치. 이게 왜 그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실 CCTV 이제 설치법 위하면 기본으로 이제 내부가 기본인데 갑자기 이제 현재 이제 의료계원하고 반대하니까 이제 입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간번 이제 왜 이 수술 CCTV법이 나오게 됐냐면 첫 번째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령 수술이나 무작위자 대리 수술을 예방하자 여기 하나가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입구에 설치해도 일정 부분 이제 예방할 수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 다른 출입구를 만들어서 CCTV가 없는 출입구 만들어서 또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설치 안 되면 이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유령수술, 무작위자 대리수술만 예방하자 이것 때문에 수술 CCTV법 요구가 된 게 아니라 성범죄, 환자 안전 관련된 전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내부에 설치돼야 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이거는 저희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의 90%가 이제 찬성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여러 번 했었는데 거의 한 89%, 90% 정도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계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인의 시술 행위가 위축이 되고 집중력이 또 저해가 돼서 방어적 수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어 수술을 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인 것 같고요. 네.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의사 단체에서 아마 CCTV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CCTV는 주로 보는 명의 같은 이제 의학 메디컬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정밀하게 촬영한 그 수술부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영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 벽면 저 모서리에 설치된 CCTV거든요. 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밖에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지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한두 달 보관에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집중력을 저하시킬 만큼의 방어제 수술을 한 만큼의 그 정도의 이제 감시를 한다. 이게 아닌데 예방의 목적으로 한 건데 너무 감시에 이렇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나는 저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실 가장 구석에 그냥 사람의 움직임 정도만 찍을 수 있는 CCTV가 제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이게 도로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 이러면 사실은 증거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수혈이 제대로 됐냐, 마취가 제대로 됐냐는 이런 기본적인 행위밖에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 CCTV의 기능은 뭐 사후 입증은 그 기능을 강하게 하긴 힘들고요. 네. 여전히 이제 예방, 범죄 행위나 인권 침해 행위, 그다음에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게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의료계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 환자가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죠. 그걸 왜 의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아마 현재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영상이 제대로 보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법에서 어떤 장치를 만들고 있냐면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제 이 촬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지만 이 보관 기간도 한 달로 할지 두 달로 할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형사처벌도 이걸 유출했을 때 형사처벌도 되어 있는데 사실 입법적으로 형사처벌이 의료법에서 가장 강한 그 형벌이 가장 생글로 되어 있지만 형벌을 더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민감한 신체 이 영상이 유출되는 걸 가장 우려하는 건 환자들이죠. 근데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료진의 그 기본권 침해 우려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인과 수술실 종사자, 간호사들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영상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이 법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사나 재판이나 같은 특별한 동의만 되게 돼 있고요. 네. 기본으로 이게 될 때, 예를 들면 이게 일반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초상권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 같은 건 다 시행규칙에 담겨질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영상을 그냥 공개 이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사 같은 경우에 누가 수술했는지는 의무기록지 발급받으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들이 수술실 안에서의 프라이버시 주장하고 있는데 수술실 공간은 의사의 프라이버시 공간이 아닙니다. 그쪽은 수술을 행하는 공적인 공간이거든요. 현재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한 병원 그리고 수술실 내에 CCTV를 갖춘 병원 이 양쪽으로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입구에 설치된 이제 병원이 60.8% 그리고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이제 병원이 14%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60% 정도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자율적으로 수술실 입구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단체나 의사 피해자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의무도 아닌데 자율적으로 60%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입구를 의무화시킨다는 게 이게 맞냐.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4% 정도는 어쨌든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설치가 돼 있다는 건 또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거거든요. 근데 내부에 CCTV 설치하는 거 이거 자율에 맡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자율에 맡기게 되면 대부분 다 설치를 안 하겠죠. 지금 수술실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좀 고려하는데 수술실은 일단은 첫째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요.
환자를 전신 마취 때 더 의식을 잃게 돼 있고요. 그 안에서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모두 공범입니다. 그래서 내부 제보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특별한 특수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촬영하게 해서 특별한 경우 진짜 실체 진실을 규명해야 될 때만 특별하게 보자는 거기 때문에 자율로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안 하겠죠. 이게 실효성을 얻을 수가 없겠죠. 앞서도 잠시 제가 여쭤봤지만 만약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움직임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거라면 나중에 가서 의료 사고를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환자들조차도 의료 사고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되게 활용될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의사가 바뀌었다든지 하는 이런 특별한 경우 볼 수 있는 거지. 입증의 효과는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건 입증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 대리 의사라든가 유령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하거나 이런 거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런 건 확실히 예방할 수 있죠. 그럼 의료 사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환자가 과연 신체, 예를 들면 배를 개복하고 거기에 수술하는 그 장면을 정밀한 수술비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들도 사실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고, 그리고 이 입증을 만약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 자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세부적이기 때문에 수술 CCTV 설치에 그러한 많은 목적을 다 담기도 힘들고요. 지금은 처음에 목적이 뭐냐면 어쨌든 범죄,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자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좀 먼저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의사협회는 또 이런 대안을 얘기합니다. CCTV 설치하는 대신에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 인식, 불법 대리 수술에 대한 내 외부 고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건 어떻겠느냐 얘기하는데 불법 대리 수술 내 외부 고발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야기가 다 공범이기 때문에요.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술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 인식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상적인 병원이라면 당연히 이 효과가 있겠지만 불법을 행하는 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의 장치 가지고는 당연히 편법적으로 다 이제 수술을 유령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계속 지금 이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국회는 그렇죠. 지금 다시 또 4월 국회에서는 넘어간 상황이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입법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적어도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해야 되고 자율하게 의무해야 되고 철저한 영상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이 원칙을 지켜라고 계속해서 이제 법안 소위부터 계속해서 설득도 하고 그리고 또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청취자들도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36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국민들 위해 의료계가 있고 그 옆에는 눈치만 보는 국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의료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한 선하고 강한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또 주셨고요. 5946님께서는 CCTV 하루빨리 달아야 합니다. 저도 오른쪽 혹을 제거한다 해놓고 가운데 갑상선을 제거해서 다시 수술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시네요. 국민들이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스스로 또 체험하고 느낀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하시면서 입법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